그리움의 요정을 찾아서 제2권 44페이지 귀신 잡는 해병대 입대를 하다 제3편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엽초소를 통해 부대 연락을 하게 되고 부대 선임하사가 오게 되고 드디어 이 행위는 멈추게 된다. 그 스님은 김해 출신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영창에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마 벌은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대학생에 대한 질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잘 보이질 않아 스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힘든 경우가 있었고 건국대를 다녔다는 이유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입대 전에 건국대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였고 그것이 TV에 그대로 방영이 되었고 그때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하여 비상이 걸려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군생활에서 힘든 상황 근절을 하러 온 대대장은 운전병이 운전을 잘 못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힘든 상황을 중대원들 앞에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를 받은 첫날 밤 선임들이 부릅니다. 기습특공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일신년스러운 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대남방송은 연신 들리고 전방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일신년스럽게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선임들을 따라가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지기를 여러 번. 기습특공훈련은 바로 민가에 가서 배추 서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쁜 짓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밤마다 불러내어 불편한 말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소속 근무 시간은 추운 날 찬물을 붓는 세례, 얼차례 등 견디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밤새 근무를 쓰면 오전에 오침을 하는데 쫄병들은 짬밥통 음식을 버리는 등 잔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야간 사격을 할 때는 전혀 눈이 보이질 않아서 사격장으로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하였고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사격을 하는 동안 탄착 지점이 보이지 않아서 사격이 끝나고 매번 기합은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임은 전라도 출신인데 나를 이해해 주었고 도움도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나 봅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을 하고 나를 부릅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보직 변경 명령이 왔습니다. 김포의 애기봉에서 방송반에서 근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방송반은 김포 애기봉 산 정상에 있습니다. 중대가 산 아래에 있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가 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를 위해서 산 위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적응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애기봉은 관광지로 망원경을 통하면 북한의 초소가 보이는 곳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민물과 소금물이 만나는 곳, 염화강이라 불렀는데 염화강의 초입은 바로 그 위치에서 애기봉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선거리로는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한에서 대남방송은 연신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4편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